자, 2024학년 정시방송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교차 지원입니다. 교차 지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교차 지원을 했을 때 도대체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로 일명 침공한다라는 얘기를 쓰면서까지 교차 지원을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지원, 교차 지원인데 교차 왜 가능할까요? 그 교차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도수 분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정시는 수시랑 달라요. 정시는 진짜 숫자 싸움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숫자 싸움에 눈치 작전 싸움이 들어간 건데 도수 분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수치로서 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서울 가면 2만 등 안에 들면 돼요. 막 이런 어떤 줄을 세운 이 분포 데이터가 있는데 그 분포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대학교의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려워하시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 도수 분포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진학사 배터리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머지 뭐 저희 정시혁명이나 고속성장 이런 것들은 다 도수분포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 컨쇼 정시혁명 같은 경우는 그 도수분포에 보존값을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왜 교차가 가능하냐면요, 자, 보시면은 교차 지원 시 지금 이게 수학 때문이거든요. 이제 공통으로 같이 채점을 하고 같은 대학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요 수학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미적이 맨 꼭대기에 148점대입니다. 표준 점수 148점인데 지금 문과 아이들은 일단 없겠죠. 미적이랑 기하본 아이들은. 근데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 미적을 지금 148점을 받은 아이가 612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612명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 화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화통 라인을 봤더니 137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려 점수가 11점 이상 벌어진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문과의 137 화통으로 1등 라인의 표준 점수를 받은 아이가 236명인데요. 그 정도 수준의 자연계 아이들은 10,000명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10,000명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만약에 문과로 교차를 하게 되면은 만등에 있는 아이가 문과로 옮겨오게 되면 236등에 해당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차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과의 저 위에 있는 10,000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이제 문과로 넘어와서 침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데이터는 아니고 종로학원이 만든 데이터인데, 저는 솔직히 데이터 분석하고 데이터 만드는 건 종로가 최고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성적대별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을 때 보시면 1등급 대 아이들은 그냥 자기 성적대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교차하지 않고 자기 성적대로 스카이 라인 뭐 요 정도 라인에서 계산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41.5%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 1등급은 스카이보다는 그 밑에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로 좀 노리는 아이들인 거고, 근데 전체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타나는 건 일단 2등급 때부터 나타나고 3, 4등급 때 아이들도 생각보다 교차에 대한 생각이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4등급 때 아이들이 지금 70% 이상이 교차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한번 교차 라인을 각 단위별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건 저희 컨쇼가 한 겁니다. 컨쇼가 했을 때 보세요. 대학교 라인을 너 스카이 지원할 수 있는데 교차할래? 라고 했을 때 68%가 네, 생각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게 저 위에 지금 1, 2등급 대의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저 68% 안에 지금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성한 라인으로 교차하는 아이들은 중경희씨 라인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걔네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스카이랑 서성한을 교차할 수 있다라 그러면 일단 한번 감안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경회 라인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한 10% 이상이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2등급 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이제 중경회시 라인으로 이제 교차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그래도 반 이상이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인데, 건국대학교랑 동국대학교 라인은 저희가 건동홍 라인은 원래 처음에 같이 조사했다가 둘로 분리시킨 이유가 건대와 동홍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국대학교부터는 생각보다 교차에 대한 생각이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민대 이하는 현저히 낮아져요. 그런데 보세요. 국민대 이하 저희가 조사한 대학교 라인으로 봤을 땐 18%인데 저 위에 지금 국민대학교를 노릴 만한 아이들이 3등급, 4등급 대 아이들이거든요. 특히 4등급 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지금 70%라는 건데요. 저는 지금 저 종로가 저거를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뭘 간과한 거냐면요. 4등급이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 찾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되게 찾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교차를 하면은 대학 레벨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러면 교차를 해서라도 대학 레벨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대학교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70%에서 제가 장담하는데 20% 30% 쫙 한 그 정도까지 쫙 낮아질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위권 라인, 일단 성균관대 한양대학교가 자연계 학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정시혁명 갖고 계산을 하고 그 도수분포 갖고 줄을 세워갖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일단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자연계로 지원했을 때 도전권이 뜨는 아이들이 있어요. 합격률이 한 20-30%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이 동일하게 성균관이와 한양대학교 같은 대학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교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전권이 안전권으로 바뀌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균관대학교로 가야겠어 라고 하면은 문과지만 한번 지원해볼래 하면서 어떤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하게 돼요. 뭐 사회과학 계열이나 지원하게 되면은 도전권이 좀 안전권으로 빠지긴 해요. 그러니까 합격률은 훨씬 높아지는데 만약 이거를 대학교를 뿌개고 교차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대나 고대 어문 계열 있죠. 뭐 도고동문과나 영어영문, 중어중문 여기는 약간 적정선 라인 안에 걸려요. 대신 막 안정권 적정은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좀 적정선에서 안정권에 넘어가는 그 라인으로 걸리기 때문에 대학 레벨을 높일 수는 있어요. 대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다라는 상경 계열이죠. 경영경제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 요번에 연대나 고대도요 도전권이 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교차 지원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점수는 벌어졌지만 인원이 줄었거든요. 계산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경계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결코 안정권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레벨을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학과 경상계를 집어넣을 때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를 도전할래? 아니면 대학 레벨을 높여서 경상계를 도전할래? 이 라인인 거죠 지금.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중하위 라인으로 좀 중위에서 중하위권으로 봤을 때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2, 3등급대 아이들이에요. 약간 3등급대에 가깝게 넘어가는 아이들인데 자, 보시면은요, 국민대 숭실대 요 자연계로 지원하게 되면 적정 안정권이 뜨는 이제 학과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아이가 만일 동국대학교로 어문으로 교체하면은 적정 안정이 뜹니다. 그런데 경상계로 집어넣으면 안정권이 지금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정도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이나 숭실대 아이들이 만약 건국대학교나 시립 라인을 본다라면 어문계열로 넣었을 때는 적정 도전권이에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한 60%, 50%요 사이로 나타나요. 그런데 상경계열로 집어넣으면 완전 도전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내가 만일 중위권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숭실대나 국민대 군 하나를 잡아가지고 안정권을 집어넣고 적정 안전을 잡아놓고 대학 레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건국대학교 한번 도전권을 경상계열로 계산해갖고 한번 던져볼까 이런 작전을 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상경계열을 좀 대학 레벨을 한 단계, 두 단계 높여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안정권에 뜨는 대학교들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은 그렇게까지는 뜨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라인들이 좀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4등급대 아이들 있죠. 아까 70%가 간다라는 그 4등급대. 근데 제가 그 데이터는 허수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드린 게 보세요. 수도권의 4등급 라인이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보통 수원대학교나 안성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한경대학교. 한경대학교 좋은 학교인데 일단 한경대학교 거기가 적정 안정권이 뜹니다. 지원을 이제 자연계로 지원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를 많이 교차했을 때 서울대학 안에서는 뭐 한성대나 서경대 라인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안정권이 뜬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인서울이 지금 마지노선 대학이 계산해갖고 안정권이 안 뜬다라는 건 지원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차 지원했을 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일단 수도권 라인의 경기도의 명지대나 가천대학교가 적정 도전권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대학교 넣어야지 안정권 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교차를 해서 안정권을 찾는다면 보세요. 수원대나 한경대학교에 이공계 학과가 있고요.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학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냐면요. 사람들이 문과는 대학 레벨 낮은 상태에서 학과 잘못 나오면 취업하기 힘들대요.
그런데 이과는 대학 레벨이 높으면 좋지만 좀 낮더라도 학과를 살릴 수 있어서 취업하기에는 문과보다 훨씬 좋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대학 레벨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원대학교 한경대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극적으로 막 국민대학교나 막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까지 올라간다라면 과기대나 뭐 이런 학교까지 올라간다라면은 내가 교차를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올라간다라면 나는 그냥 이과를 살려갈 거야 라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까 70%라는 게 그렇게 형성될 수는 없어요. 조사해보면. 그래서 아마 20, 30%까지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대학교 이 4등급이나 요 라인 5등급 아이들은요, 그 학과 그냥 이공계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생각하면서 대학 레벨을 낮춰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급대가 낮으면은 대학교 레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차를 했을 때 되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되고요. 딱 한 단계 싸움인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래서 만일 교차를 하더라도 명지대 가천대학교 요 라인이 적정도전권이 떠요. 완전히 안정권이 뜨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죠. 수원대학교 공대 나올래? 명지대학교나 가천대학교 문과 라인으로 갈래? 이걸 생각하고 지원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컨쇼는 지금 프로그램 정시 대학 찾기 프로그램 정시혁명을 오픈했습니다. 실제 첨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컨쇼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www.conshow.co.kr 아니면 www.conshowedu.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냥 네이버에다 컨쇼라고 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또 1대1 상담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번개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